지난 시간에 배운 위치 시간 그래프와 다릅니다. 이건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지난번에는 요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이었지만 세로축이 위치나 이동한 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예요. 속도. 알아들으셨죠? 그럼 자, 지금부터 구할게요. 베레베레베레베레. 자, 봐요. 먼저 기울기예요. 기울기. 지난번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짜만 붙이시면 돼요. 가속도예요. 가속도. 자, 어떻게 하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예요. x의 증가량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0에서 5 이렇게 시간이 변한 거 아니에요. 시간, 분모가 시간이에요. 분자는 속도가 변한 양이잖아요.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 델타 V잖아요. 맞죠? 속도 변화량. 이렇게. 바로 뭐예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오케이?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은 시간이 0에서 5니까 5 속도가 0에서 10까지 변했죠. 속도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2m/s 제곱이에요. 바로 이게 기울기죠. 이거의 기울기는 5분의 10이잖아요. 맞죠? 5분의 이게 x의 증가량이 5, y의 증가량이 10이니까 2m/s 제곱이죠.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밑넓이가 아래쪽 넓이에요.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요 밑넓이가 바로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지 않으면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밑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S는 오케이?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맞죠?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등 가속도 운동의 공식 말고 그 전에 등속도 운동 공식에서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게 속도니까 속력이잖아요. 요게 0에서 5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게 시간. 그러니까 세로값이 속도, 속력, 가로값이 시간. 그 두 개를 곱한 값 V 곱하기 T잖아요. V 곱하기 T가 바로 이동한 거리 S죠. 맞죠? 그래서 밑넓이가 이동한 거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까먹지면 안 돼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밑넓이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였어요. 근데 여기는 가짜만 붙여주시면 돼요. 평균 가속도예요. 가짜만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이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예요. 그래서 3초일 때의 속도가 이거요. 7초일 때 속도가 10이래요. 그러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예요. 그래서 평균 가속도 구하라. 그러면은 7초일 때가 10이고 3초일 때가 2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델타 V는 시간이 7하고 3이니까 4초죠. 4초.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10이죠. 10 빼기 3초일 때 속도가 2잖아요. 2는 얼마야? 2m/s 제곱이에요. 이게 평균 가속도예요. 알아들으셨죠? 이게 평균 가속도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지난번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가짜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순간 가속도예요. 순간 가속도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짜만 붙여서 가속도인 거예요. 기울기가 속도였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가 되고 평균 속도는 평균 가속도, 순간 속도는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구한 거와 똑같습니다. 자, A는 순간이에요. 순간. 접선의 기울기 볼게요. 15초에서 8초예요. 요 접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돼요. 15초에서 8초니까 7분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 값이 20이고 요 값이 6이에요. 그러니까 20에서 6을 빼는 거예요. 20 빼기 6은 14죠. 7분의 14니까 2m/s 제곱입니다. 2m/s 제곱이에요. 알아들으셨죠? 넘어갑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 시각이에요. 지난번 얘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ST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 점이에요. 이럴 때 운동 방향이 바뀐 점은 순간 속도가 0이어야 돼요. 왜요? 앞으로 가다가 정지해야, 서야 뒤로 돌 수 있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0이 바로 방향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였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예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0인 곳은 바로 여기였어요. V가 0. 바로 여기였어요. V가 0. 바로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와 여기가 바로 방향 전환점이었어요. 그런데 속도 시간 그래프도 같으면서도 틀려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점과 이 점이 방향 전환점 아닌가요? 라고 했다가는 안 돼요. 알아들었죠? 요 점과 요 점이 방향 전환점이 아니에요. 아까 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지금 속도가 이쪽은 플러스예요. 양수예요. 0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면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예요. 속도가 플러스면 운동 방향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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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0. 속도가 0이죠. 그랬다가 플러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지점이 속도가 마이너스였다가 속도가 플러스가 된 지점이에요. 그게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이에요. 왜? 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아까 같은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면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예요. 속도가 플러스면 운동 방향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이 지점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축과 이 시간축이죠. 시간축과 만나는 이 점들이 운동 방향이 바뀐 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예요. 예? T축, 시간축과 만나는 점이 순간 속도가 0이고 바로 이 점이 운동 방향이 바뀐 점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어떤 경우? 자, 볼게요.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살짝 거쳤다 이렇게 가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T점과 꿰뚫고 지나가야 돼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야 방향 전환점이지, 이렇게 딱 만났다가 다시 뜨면 이게 방향 전환한 점은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저렇게 꿰뚫고 지나가야 돼요. 선을 이렇게 꿰뚫고 이렇게 빡! 시간축, 이 선을
꿰뚫고 빡, 꿰뚫고 빡, 꿰뚫고 빡 지나간 이 세 점이 순간 속도가 0이고 바로 방향 전환점입니다. 맨 먼저 ST 그래프를 배웠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였어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요 기울기보다 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그 다음 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도,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변한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중에 자, 속도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양수인 거예요. 반면에 특히 얘를 잘 봐야 돼요. 시험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자,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끝내는 기울기가 얼마가 된 거예요? 이때 이 기울기는 V가 0이에요. 그러니까 정지했어요. 정지했다가 반대편으로 방향이 점점 바뀌어서 점점 다시 빨라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기울기가 10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10. 그러면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0이 됐어요. 0. 그렇다. 이건 반대편으로 기울어졌잖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줄어들었네요. 19, 8, 7, 6, 5, 4,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지금 이게 많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많이 어려우면 나중에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오케이. 그래서 순간 속도가 플러스 10이었다가 끝내는 0이 됐다가 다시 말해서 방향이 바뀐 거죠. 다시 마이너스 순간 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됐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도가 감소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각도가 음수예요. 각도가 A가 음수예요. 속도가 감소하면 각도가 음수입니다. 오케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서 등속 직선 운동 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였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는 0이에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하죠?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속도가 계속 4값을 갖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등속도예요. 등속도니까 각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0. 각도가 0이에요. 반면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였어요. 이거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 같을 등,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가속도가 양수인 거예요. 같은 그래프예요. 같은 그래프인데 얘는 VT 그래프고 이거는 ST 그래프예요. 그래서 VT 그래프를 ST 그래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볼게요. 얘는 자,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가속도. 그러니까 자, 가속도고요. 각도가 음수예요, 지금. 반대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예요. 됐나요?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점에서의 가속도 구하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매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이 점에서요. 정지일 때의 가속도에 이걸 묻는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바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였고요. 반면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넓이가 있었어요. 이동거리 또는 변이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됐죠?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속도였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평균 가속도였어요. 가짜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였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순간 가속도예요. 됐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방향 전환점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뀐 점은 속도가 0인 점, 바로 꼭지점이었어요. 바로 ST 그래프에서 방향 전환점은 바로 이 지점과 이 점이에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바로 방향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VT 그래프에서의 방향 전환점은 자,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예, 요 점이에요. T축, 시간축을 꿰뚫고 지나간, 시간축을 꿰뚫고 지나간, 시간축을 꿰뚫고 지나간 요 세 지점이 바로 방향 전환점이에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요 세 지점이 방향 전환점이에요. 아시겠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선 트랙을 따라 두 육상 선수 A와 B가 100m 경주를 하는 동안 속력 시간 그래프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용팔이가 서 있고 용치가 서 있어요. A하고 B예요. 위가 A, 아래가 B예요. 100m를 뛸 거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m예요. 해서 준비 시작 하니까 와다다다다닥 뛰어가고 와다다다닥 뛰어가요. 그래서 누가 먼저 결승선에 도달했네요. 라고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A하고 B 누가 결승점에 먼저 도달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도달했죠? 어떻게 확인하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먼저 도달했다라는 이 말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자꾸 쓰시면 안 되고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자꾸 판단하셔야 돼요. 과학에서 쓰는 용어는 뭐냐면 먼저 도달했다가 아니라 시간이 덜 걸렸다예요. 아, 그렇지.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걔가 시간이 덜 걸렸대. 예, 그게 먼저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A 그래프하고 B 그래프를 보면 A 그래프가 시간이 덜 걸렸고요. B 그래프가 시간이 더 걸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A가 먼저 도달했습니다. 결승점 B가 먼저 no 틀렸어요. X 됐죠? A가 먼저 도달했어요. A가 먼저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덜 걸렸어요. A의 시간이 덜 걸렸다. 제가 되도록이면 말로만 하지 않고 칠판에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시험을 볼 때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이게 써드리는 거 같이 받아 쓰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운동하는 동안 평균 가속도는 B가 더 크다? 속력 시간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닌 거 보니까 예,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봐요. A하고 B 여기서부터 한 방향으로 따다다다닥 뛰어서 결승점에 그냥 도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속력 시간 그래프나 속도 시간 그래프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 구하래요. 평균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죠? 굿.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A는 처음에 여기였고 나중에 요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예요. A는. 이게 평균 가속도. 이 기울기가
기가 평균 가속도예요. 됐나요? 자, 반면에 B는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 네, 바로 얘가 이 B의 평균 가속도예요, 기울기가. 됐나요? 그러니까 A의 기울기가 더 큰 값이에요? A의 기울기가 더 큰 값이에요? B의 기울기가 더 큰 값이에요? A의 기울기가 더 큰 값이죠? 그러니까 답은 틀렸죠. 됐나요? 자, 서술형으로 쓰라!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인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이다. 쓰고 A의 기울기가 더 크므로 평균 각도는 A가 더 크다. A의 평균 각도가 더 크다.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쪽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쓰라고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각도이다. A의 기울기가 더 크므로 A의 평균 각도가 더 크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서술형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꼭꼭꼭꼭 이렇게 푸는 요령을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 쪽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풀도록 시킬 거예요. 자, 최고 속력은 B가 더 크다. 최고 속력? 그거 어떻게 구하지? 자, 여러분들 여기에 속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X고 Y 값이에요. 맞죠? 이렇게 이게 X고 Y 값이고 만약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봐요. Y 값이 제일 큰 건 어느 거니? A하고 B. 어느 게 Y 값이 더 크니? 예, 지금 A하고 B. A가 더 크죠? Y 값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풀어요. Y 값을 물었잖아요. 세로치기 Y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Y 값이 더 크니 B가 Y 값이 더 크니 A가 Y 값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너무 쉽게 잘 풀어요. 그런데 이거 속력이잖아요. 최고 속력. 속력이 제일 큰 값이 어느 거냐요? 예, A죠, A. Y 값 읽어주면 되는 거죠. B는 요거죠. 그래서 최고 속력은 B가 더 크가 아니라 A가 더 크죠. 됐죠? A의 Y축, 세로축 값이 더 크다. A의 세로축 값이 더 큼. 지울게요. 자,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자, 얘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얘가 또 많이 틀려요. 자, 평균 속력 구하래요. 아, 선생님, 왜? 평균 속력 구할 줄 알아요. 어떻게 구하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오케이? 그게 평균 속력이잖아요. No. 그건 ST 그래프여서 그랬죠. S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 평균 속도였죠. 그런데 이건 속력 시간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에는 건 평균 가속도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을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구하시면 안 돼요. 알아들으셨죠? 그거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쓰는 거예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평균 가속도입니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됐죠? 그러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냐고. 어떻게 구하지? 일단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프상에서는 S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지만 그거 말고도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 공식이 바로 뭐였냐면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물리 첫날 배운 거예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예요.
평균 속력이 그래프에서는 S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지만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래요. 그러면 왜? 선생님 알 것 같아요. 뭐를? 전체 이동한 거리가 같죠? 얼마로? 100m로. 왜? A와 B가 100m 경주를 하는 동안이니까 100m로 전체 이동한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가 같으니까 시간이 짧을수록 평균 속력이 큰 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우고 정리해 드릴게요. 평균 속력을 구합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A의 시간이 덜 걸렸으므로 앞에 하나 더 쓰자. 같은 거리를 가는데 오케이. 같은 거리를 가는데 A의 시간이 덜 걸렸으므로 A의 평균 속력이 더 크다. 됐나요? 그래서 같은 거리를 볼게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A의 시간이 덜 걸렸으므로 아까 A의 평균 속력이 크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 속력 B가 더 크다 틀린 말이에요. 됐죠? B의 가속도는 점점 증가하였다. B의 가속도는 점점 증가했나요? 자, 볼게요. B의 가속도가 점점 증가했는지. 순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속도잖아. B의 가속도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VT 그래프에서. 그러면 요게 순간 가속도예요. B의 이게 순간 가속도예요. 이게 순간 가속도고 이게 순간 가속도고 이게 순간 가속도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고 이게 바로 순간 가속도예요. 그런데 순간 가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네요. 맞죠? 감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순간 가속도는 점점 증가가 아니라 감소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점점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다음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이다. 단 처음 출발 방향을 플러스로 한대요. 0에서 1초 동안 평균 가속도 구하래요. 보면 0초일 때 속도가 0입니다. 그 다음에 1초일 때 속도가 2예요. 그러니까 가속도 A는 시간분의 델타 V는 시간이 얼마요? 1초. 나중 속도가 얼마요? 2. 처음 속도는 0은 2m/s 제곱이고요.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니까 1분의 2예요. 1분의 2. 이 기울기는 1분의 2니까 2m/s 제곱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풀으셔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시간분의 델타 V로 푸셔도 됩니다. 자,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래요. 0에서 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는 자, 구합니다. 오케이? 두 점을 잇는 0하고 5초일 때잖아요. 5초일 때는 이 점이잖아. 맞죠? 5초일 때는 점이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걸로 구하셔도 되고 오케이? 시간분의 나중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돼요. 식으로 구해도. 자, 이거는 요게 5예요. 5. 요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요게 5, 시간이 5. 요게 마이너스 2예요. 0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4m/s 제곱이에요. 또는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A는
시간분의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는 시간이 5고요. 나중속도예요. 5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2예요. 빼기 0이에요. 계산하면 5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0.4m/s 제곱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그냥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구해도 되고 이렇게 식에다 넣어서 구해도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운동 방향이 바뀐 시각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뀐 시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간축과 시간축이에요. 시간축. 시간축을 통과해야 돼. 이렇게 교차해야 돼요. 시간축을 교차한 여기가 운동 방향이 바뀐 점이죠. 그러니까 3초입니다. 3초. 왜냐하면 여기가 속도가 플러스고요. 여기에 속도가 플러스고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속도가 플러스예요. 아래쪽이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운동 방향과 또 속도의 방향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고 이 위쪽이 속도가 플러스고 아래쪽이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위쪽이 운동 방향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 시각은 3초입니다. 3초. 그 다음에 0에서 7초 동안에 변이하고 이동거리예요. 아까 우리가 푼 문제 중에 하나에 아주 귀찮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0에서 4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구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구했냐면 0에서 2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래프로 풀면 편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그래프에서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VT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요 밑넓이가 이동한 거리예요. 이동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넓이가 얼마냐면 3이 6의 반절이죠. 3m예요. 요 넓이를 구해볼게요. 아래쪽 넓이. 요게 7에다가 3 빼니까 4죠. 4에다가 2 곱하니까 4, 2, 8의 반절이니까 4m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가 방향전환점이에요. 3초가 방향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3초 동안은 3m를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양수잖아요. 이게 양수 플러스. 속도가 양수면 운동 방향도 양수라 그랬잖아요. 속도가 양수면 운동 방향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양의 방향으로 3m인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3m. 그리고 3초일 때 방향이 바뀌어서 속도가 음수예요. 속도가 음수면 방향이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 마이너스로 4m를 간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럴 때 앞으로 3m 갔다 뒤로, 앞으로 3m 갔다 뒤로 4m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3m 갔다가 뒤로 4m를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3m 갔다 4m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3m 더하기 4m니까 7m예요. 7m. 요 면적과 요 면적을 그냥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m, 4m, 총 7m가 이동한 거리고 변위예요. 변위. 변위는 앞으로 3m 갔다가 뒤로 4m를 돌아왔으니까 변위는 마이너스 1m예요. 마이너스 1m. 다시 말해서 3에서 마이너스 4를 어떻게 돼요? 계산해 주는 거죠. 앞으로 3m 갔고 빼기 뒤로 4m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m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문제지만 변위와 이동거리가 다릅니다. 변위와 이동거리가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직선상에서의 운동 상태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보면 처음이 10m/s예요. 그런데 9, 8, 7, 6, 5, 4, 3, 2, 1 속도가 0이 됐네요. 그랬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 됐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10이었다가 0, 정지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10이 됐습니다. 바로 이 운동은
아까 얘기한 바로 이 운동이에요. 이거예요. 자, 처음에 내 손을 떠날 때 10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내 손을 떠날 때 10이야. 1987654310, 19876543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음수예요. 기울기가 가속도고 가속도는 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지금 음수. 됐죠? 한번 볼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속력이 계속 감소하였다. 속력이라 그랬어요. 속도가 아니라. 속도는 19876543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속도는 계속 감소했어요. 그런데 속력으로 따지면 1987654310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다시 빨라졌잖아요. 자, 올라갈 때는 서서히 느려졌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느려졌다가 정지했다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속력은 계속 감소한 게 아니라 감소했다가 정지했다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감소한 거예요? 속도는 계속 감소했어요. 19876543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 운동 방향이 2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여기 한 번 바뀌었죠. 여기.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뀐 점이죠. 자, 위쪽이 속도가 플러스, 아래쪽이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은 2초일 때 한 번 바뀐 겁니다. 그래서 2초에서 한 번 바뀌었어요. 됐죠? 자, 2초일 때가 바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던져 올렸을 때 떨어지는 거면 위로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정지하죠. 이때 방향이 바뀐 거예요. 꼭대기에서 정지했다가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점이 방향전환점이에요. 0초일 때 물체의 위치와 4초일 때 물체의 위치가 같다. 자, 물체의 위치가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배운 내용은 변위가 0이란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변위가 0이란 뜻이에요. 변위가 0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위가 0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변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오케이. 밑넓이로 구한다 그랬어요. 변위는 밑넓이로. 자, 볼게요. 요 넓이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거래요. 2에다가 10 곱하니까 20의 반절이니까 10m예요. 플러스 10. 요 넓이가 방향이 바뀌는 2초의 방향이 바뀌는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마이너스 10m예요. 맞죠? 2에다가 10 곱하니까 20의 반절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맞죠? 밑넓이가 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변위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플러스 10 빼기 10는 0이에요. 그러니까 변위가 0이에요. 그러니까 0초일 때 물체의 위치와 4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서로 같죠. 맞죠? 처음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10m 위로 이동했고 정지했다가 다시 아래로 10m 떨어진 겁니다.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자, 2초일 때 방향이 바뀐 점이에요. 2초일 때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올라가다가 정지한 여기가 2초예요. 여기가 2초.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정지한 여기가 2초인데 그러면 여기가 V가 0인 거예요. V가 0. 그래서 여기 V는 0이에요. 그래서 2초일 때가 V는 0입니다. V는 0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0인 건 알겠는데 이때 가속도도 0이냐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봐요. 얘가 올라갔다가 2초일 때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인 거예요. 정지했습니다.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고요. 0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가속도는 왜 생긴다 그랬나요? 굿!
힘을 받아야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던져 올리면 맨 꼭대기점에서 힘을 받고 있나요? 맨 꼭대기점에서 힘을 받고 있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맨 꼭대기점에서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정지 상태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거 정지한 상태예요. 이 정지한 상태에 이 물체가 힘을 받으면 다음 순간 움직여요. 힘을 받는 방향으로. 까먹지 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물체가 힘을 받습니다. 힘을 정지해 있어요. 정지한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 힘을 받는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맨 꼭대기에 있던 물체가 정지했잖아요. 정지한 이 물체가 다음 순간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힘을 받고 있었던 거죠. 알짜 힘이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가 다음 순간 움직이면 가속도가 0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순간 이 물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각도가 얼마예요? 가속도는 계속 같았습니다. 자, 처음에 각도를 구해볼게요. 이 전체 기울기를 구합니다. 자, 기울기가 2분의 10이잖아요. 5m/s 제곱이에요. 각도가. 그런데 기울기가 반대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m/s 제곱이 바로 가속도입니다. 요게 가속도예요. 요게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체가 4분의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2초일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크기. 크기는 양수만 있는 거예요. 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각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지우시고 5m/s 제곱만 쓰시면 돼요.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5m/s 제곱이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정리 한번 합시다.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에요.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라서 다 양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또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하래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야. 이동한 거리야. 변이가 아니야. 아까 변이는 0이었어요. 이동한 거리 구하래요. 자, 이동한 거리 구해봅시다. 자, 봐요. 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이 넓이에요. 어떻게 돼요? 10m였어요. 플러스 10m. 20의 반절이니까. 자, 2초일 때 방향이 바뀐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10m를 이동했어요. 이동한 거리니까 앞으로 10m, 뒤로 10m, 총 20m를 이동했습니다. 20m가 답이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서 출발해서 앞으로 10m, 뒤로 10m, 플러스 10m, 마이너스 10m 이렇게 와서 다시 원래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맞죠? 이 2초일 때가 방향전환점이고요. 총 4초가 걸렸던 거죠.